강남역 살인 사건의 발달 배경과도 연결된 동양 여성들의 이야기. 사실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는 1908년에 발표되어서 원서 자체는 그 편집 상태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요즘 독자들이 읽기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가독성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편집자의 재량으로 파트를 국가별로 나누고 각각 더 세분화했다. 그래서 각 꼭지별로 도입부도 자기계발서처럼 따로 박스로 편집하고 읽기 쉽게 편집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 덕분에 독자들의 반응은 61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도 너무 재미있게 잘 읽힌다는 것이었다. 또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는 정독도서관에서 사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이 책을 편집할 때 정말 머리털이 다 뽑히는 것처럼 힘들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머리털이 좀 빠지는 것쯤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다. 독자들도 술술 잘 읽힌다고 하고 재미있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에는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 같아 보여도 실제로 읽으면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읽듯이 재미있게 잘 읽힌다는 것이다. 이럴 때 편집의 보람을 느낀다. 그렇다고 내가 내용을 조금이라도 잘라내거나 덧붙인 것은 전혀 없다. 단지 편집의 기술이 최대한 발휘된 것뿐이다. 그 결과 긴 이야기들이 하나씩 짧게 잘 나눠져 있기에 마치 자기계발서를 읽는 기분으로 술술 잘 넘어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이 책을 국내에 출판한 것은 그만큼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가 가진 주제와 내용이 정말 귀중하기 때문이다. 설마 옛날 이야기인데 요즘이랑 무슨 상관이야? 100년도 더 넘은 동양 여성들 이야기인데 지금 읽어봐야 정말 옛날 이야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차라리 이 책의 내용이 요즘과 아무 상관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읽다 보면 소름이 끼친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서. 뉴스의 사회면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본 독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당하는 여성들 중에 가까운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최근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언론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과 애인에게 작년에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82명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즉 남편, 애인, 남자친구 등등, 더 나아가 아들까지 가까운 남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굳이 저 멀리 아랍의 여성들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여성의 문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렇게 자주 출판되지 않는다. 역시나 곪은 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일 것이다. 근래에 벌어진 강남역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냥 어느 정신이 나간 사람의 살인 사건으로 덮고 가려는 분위기도 많았다. 굳이 남자와 여자 나누어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소위 말해서 여혐 범죄가 맞다. 여성 혐오 범죄 말이다. 왜냐하면 그 범인이 힘센 남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의 심리는 이럴 것이다. 남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라면 자신을 좀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여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찌질하게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아무 죄도 없는 여성을 살인한 것이다. 왜 남자는 자기를 무시해도 되고 여자는 자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가? 물론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이 사람이 오판한 건 여자들이 자기와 눈을 안 마주치려 했다는 자신의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살인자와 버금가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어찌됐든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 범인의 무의식 속에는 남자는 자기를 좀 무시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포인트이다. 사실 사람들이 평소 자신과 눈도 제대로 안 마주쳤다면 그건 여성뿐 아니라 분명히 남성도 있었을 것이다. 설사 자기가 느끼기에 그랬다 하더라도 여성만 자신을 무시했겠는가? 남성도 분명히 비슷한 행동을 했을 건데 그건 그렇게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분명 자신보다 열등하고 아래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분노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그 원인인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선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한 등급 아래, 무조건 그 아래 종족인 걸로 취급하고 정의해왔다. 같은 인간이지만 등급이 다른 인간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내 주인공은 항상 남자였다. 모든 가정의 의례나 사소한 절차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나서면 안 된다. 요즘도 나이 든 사람들은 여자가 상점이나 식당의 첫 손님이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강남역 살인 사건도 이런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 개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물론 그 살인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했기에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지만 말이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이 살인자와 버금가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정말 거의 범죄 수준의 댓글들을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그 수준으로 된 것에는 역시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차별과 불평등이 원인이다. 그래서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사실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라는 이 제목은 내가 반어적으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여성 이야기는 처음이지 이렇게 묻는 것인데 사실 처음이 아니고 지금도 만연해 있는데 그걸 비꼬아서 반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처음? 무엇이 처음인가? 이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걸. 단지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남성은 남성대로 인정해서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여성은 여성대로 괜히 그런 사실을 깨달아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추락한 모습의 실체를 알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냥 모르는 게 약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 찬란한 21세기의 대명천지에도 여전히 남녀 차별은 내가 알던 전 직장 동료 중에 어떤 여성은 남편과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조차 남편은 빨리 식사를 끝내고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버리고 혼자서 늘 식사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참 경악스러운 일인데도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건 예의가 아닌가. 물론 가족지간에 무슨 예의냐고 반문하면 반대로 여자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 경우 매우 싫어할 것이 아니냐고 말해주고 싶다. 굉장히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끔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다니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여성은 스스로 어떤 존재로 취급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 난 물었다. 그게 괜찮은 거냐고. 이런 사소한 것이 그리 중요하냐고 하겠지만 사소한 것 속에 상대방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까? 여성이라면 또 남성에 대해 그렇게 할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주고 있을 것이다.
그게 당연한 도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전혀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아. 이젠 여성 차별이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라고들 말한다. 과연 그런지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 흐름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보고 듣는 것인가를, 지금 집안에서 아랍 여성들처럼 명예살인을 당하지 않고 사니까 여성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들도 많을 것이다. 여자들 팔자가 좋아졌다고.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팔자가 좋아진 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다들 남의 종살이는 대놓고 안 하니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박혀 있다. 초등학생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어른들의 이런 차별의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 있을 테니까. 여성 차별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일일이 예를 들기가 버거울 뿐이다. 그냥 의식 자체가 그런 걸 어쩌겠나. 이건 의식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문제이다. 심지어 서양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때는 윤리란 것의 잣대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정절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절대적인 기준은 이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열려있는 의식 구조인 헤라클레이토스나 니체나 이쪽의 감성 쪽 산맥을 선호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철학은 여성이나 남성을 모두 동등한 인간으로 봐야 하는 전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심지어 서양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때가 100년이 겨우 지난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서와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지는 사실 시리즈로 되어 있다. 동양 여성뿐만 아니라 서양 여성, 특정 나라 여성들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다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동양 여성들 이야기가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 오리엔탈 우먼의 제목을 가진 이 한 권의 출판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진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해결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흑백의 인종 갈등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이 찬란한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여전히 남녀 차별은 아주 많이 존재해 있다. 있는 건 있다고 인정해야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다. 무슨 언론에서는 줌마의 힘이라든지 여성 상위 시대라든지 현실과 동떨어진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흥미 위주의 방송을 하니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여성 상위 시대로 된 것 마냥 호들갑을 떤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차별 문제는 묻히고 만다. 개선할 생각도 안 한다. 강남역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이 뻥뻥 터져야 겨우 좀 짚고 넘어갈 뿐이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마치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는 식으로 몰고 간다. 이제는 눈을 뜨자. 독서를 하자. 책도 읽을 뿐 아니라 사회도 읽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읽자.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내 존재는 어디쯤인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눈을 뜨고 지켜보자. 그래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지금 감히 나는 절대 속고 사는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그대 속고 살지 않는가? 다 괜찮다는 사회의 주문에 속고 살지는 않는가? 정작 그대는 안 괜찮은데도 말이다.